안녕하세요. 미소냉동 안광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교재 56페이지 냉매선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냉매선도라는 거는 명칭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모리엘 선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PI 선도, pH 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교재 이제 56페이지를 계속 보시면 맨 위에 이제 모리엘 선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선이 많이 복잡해 보일 거예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Y축과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자, Y축 같은 경우는 P, 압력이라고 하고요. 자, X축 같은 경우는 엔탈피, H입니다. I라고도 해요. 자, 저는 일단 H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선이 이런 식으로 먼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의 가장 꼭대기엔 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임계점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자, 그리고 임계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선을 포화 X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임계점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선을 건포화 증기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임계점을 기준으로 자, 왼쪽은 관행각 구역이라고 부르고요. 자, 오른쪽은 과열증기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관행각 구역과 과열증기 구역 사이는 습증기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습포화 증기 구역으로 하겠습니다. 뭐 습증기 구역이라고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습포화 증기 구역이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임계점 기준으로 왼쪽에 요 선에 닿는 점은 100% 액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오른쪽으로 가서 이 오른쪽 선에 닿는 점은 100% 증기가 되는 선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포화 액선과 건포화 증기 가운데 있는 구역은 액과 증기가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화 액선 왼쪽은 관행각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자, 100% 액이 된 상태의 가스가 더 온도가 식은 그런 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여기서부터 이미 100% 액이 됐는데 100% 액이 된 상태에서 온도가 더 식었어요. 그래서 과하게 냉각이 된 가스의 구역이라고 해서 관행각 구역입니다. 자, 반대로 100% 증기가 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이 가스의 온도가 상승을 하겠죠. 과하게 열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과열이 된 증기의 구역이에요. 그래서 건포화 증기선의 오른쪽은 과열 증기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그냥 100%라고 바꿔서 쓰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100% 액이 된 선이고요. 100% 증기가 된 선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그림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의 선들입니다. 자, 다음에 왼쪽 아래 선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자, 이 선에서 세로로 그어진 선이 있어요. 실제 선도에서는 세로로 계속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자, 그게 등 엔탈피 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X축이 엔탈피잖아요. 따라서 세로로 선이 그어지게 된다면 엔탈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 엔탈피 선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자, 다른 선으로 이렇게 X축으로 쭉 그어진 선이 있습니다. 자, 이 선은 압력이 일정한 선이기 때문에 등압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등압선이고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가로로 간 다음에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렇게 약간 곡선 형태로 내려오는 선이 있어요. 자, 요 선을 등온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선을 따라서는 계속 온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임계점을 기준으로 관행각 구역에서는 이 선이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습포화 증기선 안에서는 가로로 좌우로 움직일 때는 온도가 일정해요. 위아래로만 움직일 때마다 온도가 변하는데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그리고 과열증기 구역에서 등온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상승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여기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 선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어진 선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어진 선은 등 엔트로피 선이라고 합니다. 등 엔트로피 선이고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져요.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는 선입니다. 자, 엔트로피라는 거는 열의 어떤 출입의 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요건 나중에 압축기 선을 그릴 때 이 등 엔트로피 선을 따라서 그리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잠깐 또 보게 될 거고요. 다음에 등 비체적 선이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등 엔트로피 선보다는 아무래도 좀 가파르게 그려지고요. 자, 등 비체적 선이라고 하고, 자, 등 비체적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높은 값이 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낮은 값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선이 계속 그어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수록 값은 낮아지게 될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등 비체적선은 값이 커지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냉매선도 구성.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자, 이 스포화 증기선 안에는요, 이 포화 액선과 건포화 증기선 사이에 선이 여러 개가 또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건포화 증기선이 이렇게가 건포화 증기선이죠. 따라서 이 안쪽에만 9개 선이 그려지게 되고요. 0에서부터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건포화 증기선, 바로 이 선이 1이 돼요. 포화액선이 0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환산이 됩니다. 건포화 증기선이면은 100% 건조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등 건조도 선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그려서, 자, 여기가 압력, 여기가 엔탈피, 포화액선에서 건포화 증기선, 그리고 임계점이 있다고 했을 때 요 사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9개 정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0, 0.1, 0.2, 0.3 쭉쭉쭉쭉 가서 0.9, 그리고 건포화 증기선에서는 1이 되는 요 선이 등 건조도 선입니다. 자, 왼쪽으로 갈수록 건조하지가 않다는 거죠. 액에 가까우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액이 없어지고 증기로 가니까 점점 건조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등 건조도는 기호로 X를 씁니다. 자, 밑에 냉매선도 구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에 교재 57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카르노 및 역카르노 사이클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력선과 최적선이 있습니다. P, 압력이고요. 여기는 V, 최적인데요. 자, 선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고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Q1, 열이 흡수되고 방출되는 열량은 Q2라고 하고 가운데 AW 1.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일단 책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1에서 2번 과정, 요거는 등온 팽창, 2에서 3번은 단열 팽창, 3에서 4번은 등온 압축, 4에서 1번은 단열 압축. 자, 요렇게 4개의 사이클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먼저 1에서 2번 등온 팽창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Q1이라고 하는 열량을 받게 돼요. 그리고 등온, 온도가 일정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카르노 사이클은 열기간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열된 어떤 구역에서 그냥 이렇게 피스톤이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 안에 기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Q1이라는 열량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Q1이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열이.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은 팽창을 하겠죠. 근데 기체가 팽창을 하게 되면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열량이 또 그만큼 또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등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체 자체는 열이 더해졌으니까 또 팽창을 하지만 온도가 떨어진 만큼 주변에서 또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만큼 열을 흡수해서 등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스는 팽창했기 때문에 팽창, 그래서 등온 팽창이 됩니다. 1번에서 2번 과정은. 자, 그러면 2에서 3번 과정은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단열이 돼서 Q1이라는 열량이 들어왔을 때 피스톤은 위로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서 열을 받아서 피스톤이 올라간 만큼 얘는 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여기가
단열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는 팽창이 됐기 때문에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열이 1로 변환이 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3번에서 4번 같은 경우는 등온 압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피스톤이 일을 하고 나면 다시 아래로 내려와요.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열이 빠져나갑니다. 일부 열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압축이 된 만큼 열이 상승은 하지만 열이 그만큼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등온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스는 최적이 더 작아져요. 그렇게 압축이 되기 때문에 등온 압축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4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 압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피스톤이 여기까지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 이 구역은, 이 경계는 단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체는 압축이 됐지만 열의 출입은 없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그쵸? 분명히 처음에는 Q1이라는 열이 흡수가 된다 그랬다가 다시 피스톤이 올라가게 되면서 팽창을 했는데 왜 또 단열이냐? 단열이라는 건 열의 출입이 없는 건데 왜 또 단열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고 3, 4 과정과 4번, 1번 과정에서는 또 열이 얘가 압축이 되고 또 여기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 또 Q2라는 열이 또 빠져나가고 근데 얘가 내려와서 압축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또 왜 단열이 되는 거냐? 자꾸 바뀌죠. 여기서는 막 열이 방출이 됐다가 여기서는 또 단열이었다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쵸? 근데 교재 책에서 한번 보세요. 카르노 사이클 이상적인 열기관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적이래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열을 받아가지고 얘가 팽창을 해요. 근데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열의 출입이 없이 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일을 한다는 소리는 열을 100% 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거예요. 이론상만 가능한 열기관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만 가능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은 1번에서 2번 과정에서는 등온이어야 되고 2번에서 3번 과정에서는 단열 과정, 3, 4에서는 등온, 또 4번에서 1번 과정에서는 단열이 돼야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 사이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인 내용인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요런 사이클이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단열이라는 건 열의 출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열의 출입에 관련된 내용으로 엔트로피라고 하는 단어 제가 알려드렸었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열의 출입이 되는 어떤 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단열 과정은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단열이 된다는 경우는 열의 출입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등 엔트로피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 열기관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 자, 효율을 구하는데 식이 Q1 분의 AW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AW는 1이에요. 1. 그리고 Q1이라는 건 그만큼 열을 흡수한 겁니다. 자, 어느 정도의 열을 흡수를 해서 2를 했고 Q2로 열량이 빠져나갔죠. 자, 만약에 100kcal라는 열을 흡수를 했어요. 그리고 X라고 하는 2를 AW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빠져나가는 열 Q2를 보니까 50kcal 정도만 나갔어요. 그러면 실제 1은 50kcal가 1로 변환이 된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기관에서는 효율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흡수한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한 거에 비해서 흡수한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열기관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Q1분의 AW 1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르게 또 구하는 방식이 Q1분의 Q1-Q2가 되겠습니다. Q1-Q2는 결국 AW랑 같은 뜻이에요. 자, 100kcal의 열을 흡수를 했고 나간 게 50kcal라고 하면
결국 1은 50kcal가 되잖아요. 그쵸? 50kcal가 1로 변환이 된 거기 때문에 Q1에서 Q2를 뺀 게 결국 1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자, T1분의 T1 T2 다 절대 온도고요. T이기 때문에 대문자 T라서 절대 온도고요. 자, 이 Q1의 어떤 온도 그리고 Q2에서의 온도, 자, 온도가 곧 열량이겠죠. 따라서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카르노 사이클은 이렇고요. 자, 과정도 어떤 과정인지를 외우셔야 되고 효율을 구하는 이 공식, 이것도 필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2번에 역카르노 사이클이 나옵니다. 자, 역카르노 사이클은 자, 냉동 사이클을 말하고요. 카르노 사이클처럼 이상적인 사이클입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처럼 Y축과 X축이 있고요. Y축은 역시나 P, 압력입니다. 그리고 X축은 역시나 V, 최적이 되겠고요. 자, 사이클은 생긴 건 똑같아요. 단 방향이 시계 반시계 방향이고요.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먹여지고 Q1은 방출, Q2는 흡입, 그리고 1.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일단 선도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1번에서 2번 과정, 그리고 2번에서 3번, 3에서 4번, 4에서 1번 과정을 한번 보면요. 자, 1에서 2번 과정 등원 팽창, 그리고 2에서 3은 단열 압축입니다. 그리고 3에서 4 등원 압축, 그리고 4에서 1은 단열 팽창.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이건 그냥 모리엘 선도에서 본 것처럼 냉동 사이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2에서 3번 같은 경우는 압축 과정이잖아요. 모리엘 선도에서. 모리엘 선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자, 여기가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라면 여기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압축 과정인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단열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사이클에서. 그리고 3번과 4번 응축 같은 경우는 등온 압축이라고 합니다. 자, 왜 등온 압축이냐? 자, 응축이라는 거는 기체, 분자가 넓은 기체에서 어떤 액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기체가 액체가 돼요. 체적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쵸? 체적이 줄었다라는 거는 결국 압축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압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응축은 잡열을 이용하죠. 현열이 아니라. 그래서 온도는 일정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등온이면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과정을 가장 이상적인 냉동 사이클로 보는 거고요. 4에서 1번이 팽창 과정 같은 경우는 단열 팽창. 자, 팽창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등 엔트로피일 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1에서 2번 증발 과정에서는 역시나 증발 잡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이면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팽창 과정일 때, 등원 팽창 과정일 때 가장 이상적인 냉동 사이클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을 구해보면요. 자, AW분의 Q2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일 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열을 흡수를 했냐라는 어떤 척도가 되겠죠. 자, 일을 1만큼 했어요. 열량을 2만큼 흡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1만큼 한 것과 열을 3만큼 흡수를 했어요. 당연히 이쪽 냉동기가 효율이 더 좋겠죠. 일한 거에 비해서 흡수한 열량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AW는 밑으로 오고 Q2는 위로 와서 효율을 구하게 됩니다. 요걸 다르게 표현을 해서 Q1-Q2 분의 Q2라고 하는데요. 자, 열량 Q1 마이너스 Q2가 결국 AW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실내 창고 같은 데에서 한 30kcal 정도를 흡수를 했어요. Q2. 그리고 압축기가 막 돌아갑니다. 그럼 모터에서 열이 발생돼요. 한 10kcal가 흡수를 했습니다. 발생이 됐습니다. 압축기에서. 그럼 결국 방출되는 열량은 40이 될 겁니다. 그쵸? 자, 40, Q1 40에서 Q2 30을 빼게 되면 결국 AW 10이 남겠죠. 그래서 AW는 Q1-Q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Q1이라는 거는 결국 T1이 되는 거고요. Q2는 T2라고 표현을 해서
T1-T2분의 T2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절대 온도예요. 자, 흡수되는 열량 Q2 그리고 방출되는 열량 Q1 이걸로도 구할 수가 있지만, 자, 흡입되는 온도 그리고 방출되는 온도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절대 온도예요. 자, 도시로 문제에서 나오면 당연히 273을 더해가지고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역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상적인 냉동 사이클이다. 그리고 효율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각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교재 57페이지 밑에 보시면 3번에 냉동톤 및 제빙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냉동톤 및 제빙톤이고요. 자, 그 밑에 1냉동톤이 나옵니다. 자, 1냉동톤은 1RT라고도 해요. 보통 1RT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1RT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면요. 0도씨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제거해야 할 열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식을 보면요. 1RT는 79.68 곱하기 1000 나누기 24로 표현을 하죠. 보시면 0도씨 물을 0도씨 얼음으로 만들잖아요. 자, 현열 값은 없어요. 그냥 물에서 얼음으로 바꾸는 잡열값만 있습니다. 자, 물에서 얼음으로 변하는 응고잡열 79.68 이라고 했죠. 계산할 때 80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긴 돼요. 근데 이렇게 79.68 곱하기 그리고 1톤이기 때문에 1000 이라고 하고 24시간 동안 만들기 때문에 시간 단위의 어떤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24로 나눠서 시간 단위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3320kcal per hour라고 하는 요 칼로리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RT라는 값은 3320kcal per hour를 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교재 58페이지를 보시면 1USRT라고 되어 있는데요. US가 이제 미국을 뜻하고요. 자, 정의를 보면 32화씨의 물 2000파운드를 24시간 동안 32화씨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식 보시면 12000 BTU per hour가 나오고요. 3.968로 나눠주시면 3024kcal per hour 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1 USRT는 3024 kcal per hour 라는 거고요. 자, 실무에서도 압축기 같은 거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게 되면 거기에 열량이 나와 있습니다. 뭐 BTU 이런 걸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RT로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는 1RT 같은 경우 3320이지만 미국에서 온 것들은 3024kcal라는 열량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량에 혼선이 없겠죠. 자, 다음 3번에 1제빙톤. 자, 먼저 제빙이라는 소리는 이제 물을 얼려서 얼음을 생산하는, 자, 얼음을 생산하는 것을 이제 제빙이라고 했는데요. 자, 1제빙톤에 대한 정의를 보면 25도씨의 원수 1톤을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9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제거해야 할 열량 이라고 되어 있고요. 외부 열 손실 20% 고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제빙톤 같은 경우는 1.65RT다 라고 되어 있고, 밑에 결빙 시간은 마이너스 TB 분의 0.56T2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TB 같은 경우는 브라인 온도예요. 교재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브라인 자체 온도에다가 앞에다가 꼭 마이너스를 붙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에다가는 꼭 제곱을 해주셔야 되고 0.56 곱해주시는 공식 요거 중요합니다. 자, 문제에서도 결빙 시간 주어지고 시간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브라인의 온도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요 위에 값을 결빙 시간 위로 올려가지고 0.56 곱하기 t 제곱 나누기 결빙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브라인 온도를 구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은 필히 외워주시면 좋아요. 자, 제빙 쪽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4번에 기준 냉동 사이클. 자, 기준 냉동 사이클이라는 건 그냥 성능 비교를 위하여 일정한 온도 조건으로 제한된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제품을 테스트를 할 때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야 이게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테스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고안된 어떤 사이클이고요.
자, 응축 온도 30도, 증발 온도 마이너스 15도, 팽창 밸브 직전 온도 25도, 관행각도 5도, 압축기 흡입가스 마이너스 15도. 그냥 요 조건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 자, 요것도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 냉동 사이클에서 응축 온도는 뭐 몇 도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외워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밑에 냉동 사이클의 상태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리엘 선도를 그려놓고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압축 과정이에요. 압축 과정에서 압력은 요게 P 압력이잖아요. 올라가죠? 압력은 상승. 자, 온도 같은 경우도 자, 요런 식으로 온도선이 그려지잖아요. 따라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여기에서 요로 상승을 하겠죠. 점점 요 온도에서 결국 요렇게 떨어지는 온도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온도도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엔탈피도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압축기는 엔트로피 선을 따라서 올라간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모리엘 선도에서 엔트로피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압축기를 그릴 때는 이 선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압축기 선도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등 엔트로피 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압축 과정에서는 엔트로피는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비체적. 자, 비체적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좀 가파르게 되어 있는 거였고, 제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값이 크다, 위로 올라갈수록 값이 작아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압축 과정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체적은 당연히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응축 과정 보겠습니다. 자, 응축 과정 보시면 압력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도는 여기서 여기로 가면 온도가 작아지죠. 여기서 여기로 가도 온도가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는 저하. 그리고 엔탈피는 당연히 감소.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선이 그어지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진다 했습니다. 따라서 엔트로피 값도 감소. 자, 비체적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계속 선이 그려지죠. 왼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집니다. 그 값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팽창 과정에서 보시면 압력은 저하를 해요. 그쵸? 압력은 떨어지고, 자, 온도도 떨어집니다. 요 온도에서 요 온도로 떨어집니다. 자, 엔탈피 같은 경우는 일정하겠죠. 서로 직교를 하기 때문에 일정하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요 값에서 점점점 떨어지게 되면, 자, 높은 값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엔트로피 값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비체적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높은 값으로 갑니다. 밑으로 갈수록 높은 값이기 때문에 비체적은. 자, 증발 과정 보시면 압력은 일정하고요. 온도도 일정합니다. 그만큼.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요. 자, 증발 과정에서 온도는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잡열이잖아요. 등 온선이 스포화 증기 구역에서는 일정하죠. 자, 근데 만약에 압축 과정이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서 과열도가 생기면서 이렇게 압축을 했다고 하면 온도는 상승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교재에서 나온 5번 냉동 사이클의 상태 변화는 그 위쪽에 기준 냉동 사이클 기준이에요. 과열도가 없습니다. 0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냉동 사이클이 있는데 과열도가 5도가 있다라고 주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증발 과정에서 온도의 변화는 하면은 당연히 증가가 맞습니다. 이 표만 보고 일정하구나 하고 일정을 찍으시면 답이 틀려요. 그래서 과열도가 있으면 증가한다라는 거 필히 명심하셔야 되고요. 엔탈피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증가, 그리고 엔트로피도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증가, 비체적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 낮은 아래로 가죠. 값이. 그러면서 높은 값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증발 과정에서 비체적은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59페이지입니다. 6번의 냉동 사이클 계산. 자, 냉동 사이클 계산이고요.
자, 첫 번째로 압축비가 나오네요. 자, 압축비라는 거는 자, 쉽게 얘기해서 pH 나누기 pL, 즉 고압축 절대압력 나누기 저압축 절대압력이다 라는 건데요. 자, 압축비가 왜 필요하냐? 압축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토출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토출 온도가 그만큼 높아요. 그래서 자, 기준을 6으로 보는데요. 고압축 절대압력 나누기 저압축 절대압력을 했을 때 그 값이 6 이상이 돼버리면 2단 압축기로 가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단 압축기에서 만약에 압축비가 6 이상이 나와버리면 뭐 인젝션이나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뭐 요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뭐 실무에서 배우셔도 되고 지금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압축비는 고압 나누기 저압인데 절대압력이라는 거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압축 절대압력 나누기 저압축 절대압력으로 구할 수가 있다. 요거 명심해 주시고 자, 옆에 냉매선도 그려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도를 그리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 냉동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문자 Q2로 돼 있고요. 자, 냉동 효과는 Q2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Q가 소문자예요. 대문자로 하게 되면 냉동 능력이 돼 버립니다. 자, 단위로는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서 1kg당 몇 킬로칼로리의 능력을 발휘하냐, 효과가 있냐 라는 겁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요, 단순하게 H1에서 H4를 빼주시면 돼요. H1 빼기 H4. 자, 여기서 엔탈피는요, 킬로칼로리 퍼, 얘도 킬로그램입니다. 결국 1kg당의 어떤 열량을 표시하는 값이기 때문에 냉매 1kg이 몇 킬로칼로리의 효능을 내고 있냐라고 하면 증발기의 출구 쪽 열량 마이너스 증발기 입구 열량을 해주시면은 냉동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압축 열량입니다. 자, 압축 열량은 AW라고 하고요. 단위 역시 킬로칼로리 퍼 1kg이고 계산하는 방법은 요거 빼기 요겁니다. 여기가 압축 1이잖아요. 그래서 압축기 출구 열량 마이너스 입구 열량 해주시면은 압축기 열량이 나오는 거고, 자, 응축 열량 여기가 응축이죠. 응축 과정인데 응축기 입구 H2 마이너스 출구인 H4 해주시면 값이 나오는데요. 자, 그 옆에 AW 플러스 QE가 나옵니다. AW 플러스 QE 라는 거는 여기에서 요 값과 여기에서 요 열량을 합치면 결국 여기서 요 열량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요것도 다 외워주셔야 되고 지금 하는 냉동 사이클 계산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계산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5번에 성적계수가 나오는데요. 성적계수는 COP라고 하고 기호는 입실론을 사용을 합니다. 숫자 3을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보이고요. 자, 기억해 보시면 이론 성적계수라고 해서 성적계수는 AW분의 소문자 QE 냉동 효과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역카르노 사이클이랑 똑같아요. 일을 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열량을 흡수를 하냐 1kg의 냉매가 그런 의미고요. 요거는 압축 1, 그 다음에 냉동 능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압축기의 1, 동력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이 되는 거예요. 대문자 AW가 되고요. 여기서 대문자 A에다가 소문자 W를 쓰게 되면 얘는 1kg당 어떤 열량을 뜻해요. 이 모리엘 선도에서 그 열량을 뜻하기 때문에 서로 값은 틀립니다. 참고로. 자, 결국 여기서 이 압축 열량이라는 건 이 응축기 열량에서 증발기 열량을 빼면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 요 값이 나오겠죠, 결국. 그래서 AW라는 건 QC-QE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Q2를 하면 또 성적계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응축기의 온도를 절대온도 TC, 증발기의 온도를 절대온도 T2라고 했을 때 TC-TE 분의 TE 이렇게도 성적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성적계수 같은 경우는
이론 성적 개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실제 성적 개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실론에다가 0 해서 기호를 쓰고요. 자, 이론 성적 개수에다가 어떤 효율값 C 그리고 어떤 효율값 M을 곱해주면 된다고 해요. 자, 컴프레셔라고 해서 압축, 그러니까 압축 효율, M은 머신 해서 기계 효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론 성적 개수에다가 압축 효율을 곱하고 또 기계 효율을 곱하면 실제 효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적 개수가. 자, 다음 디귿의 열 펌프 성적 개수가 나오는데요. 자, 냉동기 성적 개수는 그냥 COP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열 펌프는 옆에다가 히터 펌프에 H를 붙입니다. 그럼 열 펌프 성적 개수가 되는 거고요. 자, 구하는 방법은 일하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열, QC를 방출을 할 수가 있냐 라는 게 열 펌프의 성적 개수가 되는 거고요. 자, 소문자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똑같이 QC 빼기 QE 때 여기는 반대로 QC가 올라가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TC-TE인데 얼마나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TE가 아닌 TC가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 펌프의 성적 개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 밑에 리얼에는 흡수식 냉동기 성적 개수가 나오는데요. 자, 흡수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4개의 제가 사이클을 그렸었고요. 여기가 재생기, 여기가 흡수기, 여기가 응축기, 여기가 증발기였죠. 자, 그럼 재생기에서는 어떤 버너 같은 걸로 가열을 해서 냉매를 재생시켰죠. 그리고 증기를 응축기로 보내서 증발기로 또 응축을 해서 액을 보내서 증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 부하가 증발기 쪽에서 열교환을 하죠. 냉동 효과를 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증발기에서 냉동 능력이 재생기에서 재생된 냉매를 보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냐기 때문에 이 흡수식 냉동기에서 성적 개수는 당연히 증발기에서 물의 온도를 열교환한 어떤 유체의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효과는 더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증발기에서의 열량이 위로 오고요. 나누기 재생기에서 재생된 어떤 냉매 열량, 그래서 재생기 열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기 열량 나누기 재생기 열량 이렇게 해주시면은 흡수식 냉동기의 성적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일단 흡수식 냉동기 성적 개수 이것도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열 펌프 실제 성적 개수, 이론 성적 개수 전부 다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 비중은 이론 성적 개수가 비중은 제일 많이 나와요. 응용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에 냉매 순환량 나옵니다. 자, 냉매 순환량은 기호 G를 사용하고요. 자, 구하는 방법은 냉동 효과 분의 냉동 능력. 자, 여기서 냉동 효과라는 거는 1kg당 열량을 뜻하죠. 근데 냉동 능력은 전체 열량이 1시간 동안 발휘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kg가 어떤 열량을 내는데 지금 1시간 동안 열량을 재보니까 어떤 열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냉매가 어느 정도 순환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1kg당의 어떤 열량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kg당 한 10kcal 열량을 낼 수 있다고 쳐요. 냉동 효과가 그만큼 나옵니다. 근데 1시간 동안 열량을 재보니까 100kcal가 나와요. 그러면 그냥 대충 한 10kg의 냉매가 순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매 순환량은 냉동 효과분의 냉동 능력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른 식으로 비최적 분의 최적 곱하기 최적 효율. 자, 여기서 VA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 이론 피스톤 압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압축기의 토출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축해서 토출시키는 양을 이제 압출량이라고 합니다. 그 압출량을 얘기를 하고 얘는 이제 압축기에 흡입되는 가스 양의 최적을 뜻하는 거고요. 이 최적 효율은 이 비최적에 대한 최적의 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흡입되는 가스의 최적에 비해서 토출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냉매 순환량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교재 60페이지에 7번 냉동 능력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아까 방금 냉동 순환량 G를 구하기 위해서 냉동 효과분의 냉동 능력을 얘기했는데요. 그럼 냉동 능력은 냉동 효과 곱하기 냉매 순환량이다. 그냥 그런 식으로 순서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냉매 순환량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에 이론적 피스톤 토출량이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VA이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압축기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왕복동. 자, 왕복동 압축기 같은 경우는 자, 실린더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의 피스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운동을 하고 이렇게 올라간 피스톤에서는 토출 밸브를 통해서 냉매가 토출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공식을 한번 보시면 자,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D2. 자, 어떻게 보면 요거는 피스톤은 원으로 생겼잖아요.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피스톤은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의 제곱. 그래서 피스톤 지름 제곱 하면은 원의 넓이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 이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이 행정에 어떤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이 길이, 그 길이도 당연히 토출되는 양에 연관이 주어지겠죠.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피스톤이 쭉 올라가면서 토출되는 양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L 행정 길이가 나오고요. 다음에 N은 분당 회전수예요. 회전수.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스톤이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토출되는 양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리고 Z는 기통수. 이 피스톤이 하나일 때랑 또 뭐 두 개일 때랑 또 세 개일 때랑 당연히 토출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통수까지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 자, 분당 회전수기 때문에 곱하기 60으로 해 주셔가지고 시간당 토출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복동 같은 경우는 일단 원의 어떤 지름,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고요. 행정 길이, 그 다음에 N, 분당 회전수,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이 몇 개인가 해서 60을 곱해서 시간당 토출량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회전식 압축기. 자, 회전식 압축기는요, 자,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압축을 합니다. 여기로 냉매가 들어오고 여기로 나간다고 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면서 일로 내려오면서 얘가 흡입이 되는 거고요. 얘가 또 이렇게 냉매가 압축되면서 토출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회전식입니다. 실무에서는 로터리 압축기라고도 불러요. 그걸 이제 회전식 압축기라고 하는데, 자,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보면요, 4분의 파이 역시 똑같이 나오죠. 얘도 원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d제곱 마이너스 소문자 d의 제곱이 나옵니다. 대문자 d의 제곱은 여기 실린더 안지름, 얘가 실린더예요. 이 실린더 안지름, 요거의 원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자, 소문자 d 같은 경우는 요 피스톤의 바깥쪽 지름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원의 넓이를 구하고 얘의 원의 넓이를 구해서 d 소문자 d, 얘 넓이에서 현재 얘 넓이를 빼면 이 나머지 공간에 대한 넓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가 사실 그냥 어떤 종이처럼 얇은 피스톤이 아니잖아요. 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스톤의 두께 곱하기 t, 얘의 두께입니다. 두께만큼 역시 냉매가 그만큼 또 들어오겠죠. 자, 두께에다가 역시 얘가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토출되는 양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n, 그리고 분당 회전수기 때문에 곱하기 60을 해서 시간당 토출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4분의 파이 그리고 지름 제곱, 요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어도 그냥 어떤 일단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은 쉽게 또 파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게 피스톤의 두께, 그리고 뭐 회전수 같은 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공식이 그렇게 어렵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아마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디귿에 자, 스크류 압축기가 나왔습니다. 자, 스크류 압축기 같은 경우는 K 곱하기 D의 3승, 그리고 D분의 L, 그리고 N 곱하기
6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스크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로터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냉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돌면서 점점 앞으로 압축이 되면서 토출이 되는 방식인데, 자, 이 모양이 이렇게 생긴 스크류가 또 있을 거고, 제조사마다 또 막 이렇게 촘촘한 뭐 스크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만드는 어떤 모양에 따라서 그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값이 K예요. 어떤 개수라고 치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기어, 형태에 따른 어떤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로터. 그 다음에 이 로터의 어떤 길이에 따라서도 토출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행정 L, 이 길이 L이 나오는 거고요. 자, D 같은 경우는 로터의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D의 3승도 나오고 이 길이 나누기 D에서도 나와요. 두 번 들어가요. 요건 조금 아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회전, 얘가 얼마나 또 회전을 하냐에 따라서도 토출량이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분당 회전수니까 60을 곱해서 시간당. 자, 여기서 어려운 건 D 3승과 행정 길이에서 이 D 지름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 요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뭐 요 정도만 좀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아마 손쉽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실제 자격증 문제에서는 스크류 압축기 같은 경우 잘 안 나오고요. 왕복동 압축기 토출량 구하는 게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복동은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냉매 선도에서 건조도 X 구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플래시가스 나누기 증발잡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플래시가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4-5가 되고요. H4-H5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증발잡열이라는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증발잡열이 아닙니다. 자, 포화 액 100% 액인 상태에서 증발기 입구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분명히 증발을 한 양이 있었죠. 팽창 밸브를 지날 때. 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증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발 잡열에 속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증발 잡열은 1에서 여기까지 어떤 증발기에 대한 열량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1에서 포화 액선까지 가야 됩니다. 따라서 H1-H4가 아니라 5가 돼야 돼요. 요게 증발 잡열입니다. 액에서부터 증발할 때까지 전체 잡열을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증발 잡열을 H1-H5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엔트로피 나오는데요. 이거 문제에서도 잘 나오진 않는데 엔트로피 증가 같은 경우는 GC, ln T1 분의 T2라고 나와 있는데 G가 아무래도 이제 중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C가 비열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ln T1 분의 T2는 제가 대소평균 온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냥 ln이라는 거는 어떤 지수예요. 그냥 계산기에 l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찍고 그냥 T1분의 T2 값, 그러니까 결국 위에가 그냥 높은 온도예요. 높은 온도 나누기 낮은 온도 해주시면 대수평균 온도가 나오고요. 그 온도에다가 그냥 어떤 중량값 주어지는 거랑 비열값 곱해주시면은 그냥 엔트로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60페이지 밑에 7번에 2단 압축 냉동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자, 2단 압축 냉동 사이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압축비가 6 이상이거나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35도 이하의 온도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한다. 자,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35도라는 거는 냉동 창고 온도는 마이너스 30도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냉각기라는 거는 저단 측 토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 냉각기 역할은 일단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단 냉동 사이클 정의에서 중요한 건 압축비가 6 이상일 때 사용한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2단 압축 냉동 사이클은 압축비가 6 이상일 때 사용, 요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2단 압축 냉동 사이클의 선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2단 압축 1단 팽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단 압축 2단 팽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2단 압축 1단 팽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도를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선도가 있고, 자, 이런 선도가 그려집니다. 자, 2단 압축 1단 팽창에 대한 선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압축기 두 개가 있겠죠. 2단 압축이기 때문에 압축을 두 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단측 압축기가 있고요. 저단측 압축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중간 냉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단 압축기가 일단 중간 냉각기로 들어가고요. 중간 냉각기에서 고단측으로 또 가고요. 고단측에서는 응축기 거치고 수액기 거치고 요 중간 냉각기 안에서 열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팽창 밸브 거치고 증발기 거쳐서 저단측 압축기로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증발기, 팽창 밸브. 자, 요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수액기 중간 액에서 또 따가지고 팽창 밸브 하나를 달아서 중간 냉각기로 넣어줍니다. 얘가 팽창 밸브인데 보조 팽창 밸브예요. 주 팽창 밸브는 이쪽에 있습니다. 증발기 전단에 있고요. 자, 일단 저단측 압축기에서 토출이 된 게 중간 냉각기로 들어갑니다. 저단측에서 압축 토출 한번 되고요. 이렇게 중간 냉각기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중간 냉각기 안에서는 이제 중압이 형성이 되겠죠. 고단측의 어떤 저압과 저단측의 어떤 고압이 만납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압력도 아닌 가장 높은 압력도 아닌 요 사이에 어떤 중간 압력이 생기죠. 그거를 중압이라고 해요. 따라서 고단측 압축기의 가장 높은 압력은 pH 높은 압력 하이 프레셔가 되는 거고요. 저단측의 가장 낮은 압력 PL 로우 프레셔가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중간 압력은 PM 미들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 중간 냉각기 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라인에서 요 안쪽에서 요 라인이 이제 요 가운데 중압이 되겠고요. 자, 고단측에서 한번 압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액기가 중간 냉각기로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서 팽창 밸브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 팽창 밸브 전에 보조 팽창 밸브가 한번 팽창을 합니다. 따라서 응축기에서 쭉 가는데 중간에서 이 액이 되는 과정 중간에서 팽창을 한번 해요. 그리고 더 갑니다. 액이 여기서 팽창하지만 얘한테 거치지 않고 그냥 가는 액도 있겠죠. 그러면서 주팽창 밸브에서 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간에서 얘를 또 땄지만 더 가는 액이 있고 관행각되는 액이 주팽창 밸브에서 이렇게 증발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수액기에서 중간 냉각기 거쳐서 주팽창 밸브에서 증발기까지 가는 과정이 그냥 요 일자, 요 라인이 되는 거고요. 자, 요 라인 중간에서 팽창 밸브를 딴 라인이 요 라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중압이잖아요. 이 중압 안에서 들어온 액이 증발을 해서 고단측 압축기로 들어가는 과정이 여기입니다. 잠열 구간. 일단 팽창한 액이 저압의 액이 중압이죠. 중압의 액이 고단측 흡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점점 다시 증기로 변하는 과정. 요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단측 흡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런 사이클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사이클이고요. 자, 다음 2단 압축 2단 팽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단 압축 2단 팽창이고요. 냉매 선도 같은 경우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 요런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선도가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두 개의 선도가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 2단 압축 2단 팽창 냉매 선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단측이 일단 또 PL 중간이 PM, 저단측 저압이 PL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림은 비슷합니다. 역시 저단측 압축기와 고단측 압축기가 있고요. 그래서 응축기, 역시나 또 수액기가 있고요. 단지 여기에서 팽창 밸브가 바로 한번 1단 압축을 합니다. 얘가 1단 팽창 밸브, 얘가 2단 팽창 밸브가 되겠죠, 이젠. 그래서 요건 저단측에서 일단 압축을 한 게 저단측에서 압축을 했죠. 그리고 중간 냉각기로 들어가는 중압이 형성이 됐습니다. 중압이 형성이 됐고 여기서 또 고단측에서 압축이 되는 과정 여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응축기에 있는 액이 100%한 팽창 밸브로 들어갑니다. 응축이 됐을 때 여기서 100%다 액이 된 상태에서 팽창 밸브 1단 팽창을 하고요.
2단 팽창 전단과 1단 팽창의 후단이 중간 냉각기에서 서로 만나는 그 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바로 이 지점이 중간 냉각기 안쪽이 되는 거고요. 이 안쪽에서는 자, 저단 측에서 온 토출 증기가 여기 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점이. 자,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요 선이 뭐냐? 점점 기체로 변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액이 요 안에서 증발을 해요. 증발을 하면서 고단축 압축기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요 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을 순서대로 보면 저단 압축해서 토출, 저단 압축해서 이렇게 토출이 되고요. 중간 냉각기로 들어가는 이렇게 중압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자, 들어가서는 증기가 일부는 액으로도 변하고 또 여기서는 또 증기로 돼가지고 또 고단축 흡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출이 돼서 응축기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1단 팽창을 하고요. 1단 팽창이 바로 이루어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1단 팽창이 이루어진 데에서 쭉 온도가 더 떨어져서 2단 팽창을 합니다. 온도가 더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2단 팽창을 해서 증발기로 들어가는 이 선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참 헷갈릴 거예요. 1단 팽창을 한 상태에서 분명히 온도가 더 상승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단 측에서 압축한 뜨거운 증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1단 팽창을 한 후에 온도가 쭉 떨어지고 2단 팽창으로 가기 전에 분명히 여기서 온도가 상승을 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을 텐데 자, 선도 그림에서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그립니다. 자, 요것도 사실 단단 압축기에서도 단단 압축기가 이렇게 선도가 그려지긴 해요. 자, 선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긴 하는데 자, 실제 냉동 사이클에서 압력은요. 압축기에 흡입되기 직전에 밸브에 저항이 생겨서 이렇게 좀 떨어지고요. 토출에서도 압력이 조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원래 선도로는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계산도 복잡해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시할 건 무시하고 그냥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올라가는 열도 미비하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약간 올라가게 그리지 않고 그냥 수직으로만 그립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려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그냥 이론상이니까 아, 이론상으로는 그냥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단 압축, 2단 팽창은 이런 식으로 배관도가 그려지고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단 팽창과 2단 팽창 사이클을 그려놓고 밑에 계산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쪽의 이 중간 압력 구하는 방법은요. 그냥 루트 안에다가 고압측 곱하기 저압 해주시면 되는데 절대 압력이다 라는 것도 필히 아셔야 돼요. 자, 뭐 2kg 포스퍼 센티미터 제곱 이런 식으로 저압이 주어졌으면 여기다가 3.0332kg per 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절대 압력으로 환산을 해주셔야 되죠. 플러스 1.0332를 해야 되니까요. 뭐 고압이 15면 당연히 16.0332 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루트 안에다 넣고 서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중간 압력은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L의 저단 압축기로 흡입되는 냉매의 가스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스량은 이제 G, L로 표현을 합니다. 저압 쪽의 가스량, 냉매 순환량이고요. 자, 구하는 공식은 H1-H8 분의 QE. 자, 냉동 능력이죠. 냉동 능력에서 냉동 효과 빼면 냉동 순환량 나오는 거 아까 단단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자, 디귿의 저단 압축기에서의 피스톤 토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저단 쪽의 토출량은 GL 그러니까 저단 측 흡입되는 냉매 가스량이었고요. 거기다가 V1 비체적 원입니다. 여기서 V1이라는 거는 여기 1번을 뜻해요. 여기서 이렇게 비체적 선이 지나는 그러면 여기 이제 비체적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을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고단측 흡입되는 거라면 고단측 흡입되는 냉매 양에다가 여기 3번에 해당되는 어떤 비체적 선 따라가서 그 값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자, 리을에
고단 압축기로 흡입되는 냉매의 가스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흡입되는 가스량이래요. 자, 먼저 저단측 가스량 곱하기 H3-H6 H2 H7. 자, 여기 H3 -6이래요. 그리고 분의 2-7 2-7. 그러니까 요 어떻게 보면 이 좁은 구간 분의 이 넓은 구간인데 그냥 요런 모양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외우시고요. 그냥 좁은 거 분의 넓은 거, 여기도 이렇게 좁은 거 분의 넓은 거, 여기도 좁은 거 분의 넓은 거, 그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 중간에서. 그러면 고압측 흡입되는 가스 양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냥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외워주셔도 되고, 이런 모양 형태로 외워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밑에 고단 압축기에서의 피스톤 토출량 같은 경우 제가 금방 설명드렸었고, 자, 응축기에서의 방출 열량입니다. 요건 단순히 여기서 4에서 5를 빼는 게 아니라 저단측 압축기로 흡입되는 가스량을 곱해 주셔야 돼요. 흡입되는 냉매 가스량을 곱해 주셔서 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GL 곱하기 H4-H5가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여기만 빼면 끝이 아닙니다. 요거 꼭 필수로 넣어 주셔야 돼요. 2단 압축기는 좀 특이합니다. 증발기 같은 경우도 Q2는 역시 GL을 곱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건 똑같이 1에서 8 빼주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교재 62페이지를 계속 보면요. 자, 중간 냉각기에서의 냉각 열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GL을 곱해 주셔야 되고요. H2-H3 플러스 H6-H7 이렇게 구하는데요. 처음에 저단측 압축기와 고단측 압축기가 있었죠. 그리고 중간 냉각기, 수액기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자, 중간 냉각기에서의 열량입니다. 그걸 2-3 플러스 6-7 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일단 H2 보시면은 저단측 압축기의 토출입니다. 저단측 압축기의 토출. 자, 여기에서 요 구간인데, 일단 중간 냉각기에서의 열량이기 때문에 요 지점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H3 고단측 압축기의 흡입측입니다. 그쵸? 자, 여기죠. 고단측 흡입이 여기니까, 자, 요 라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H6 같은 경우는요, 자, 1단 팽창이거나 아니면 보조 팽창 밸브의 출구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H7 같은 경우는, 자, 주 팽창 밸브 또는 2단 팽창 밸브의 입구입니다. 그쵸? 따라서 요 부분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렇게가 한 세트, 요렇게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요 앞에 거는 요 두 개에 대한 어떤 열량 차, 그리고 요 뒤에 거는 요 두 개에 대한 열량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딱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결국 열량이 높은 데에서 낮은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개가 한 세트니까 여기 둘 중에서 열량이 더 높은 곳, 여기가 더 높죠. 따라서 2-3이 되는 거고요. 여기 둘 중 열량 더 높은 곳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더 높으니까요. 왼쪽으로 갈수록 열량은 낮잖아요. 엔탈피 값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6-7 되고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 냉각기에서의 열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저단 압축기의 소요 동력, 역시 흡입측 가스량 곱해 주시고 GL을 곱해 주시고 2-1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고단 압축기는 역시 여기에서 흡입량에다가 4-3 그냥 이렇게만 구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성적 개수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복잡해요. 자, COP가 H2-H1 곱하기 H3-H6 플러스 H2-H7 곱하기 H4-H3 분의
H1 마이너스 H8 곱하기 H3 마이너스 H6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1, 8 곱하기 3, 6 되겠고, 여기도 1, 8, 3, 6인데요. 그리고 밑에는 2, 1, 또 3, 6. 여기를 또 따져보니까 또 2, 7, 4, 3. 뭔가 연관성도 없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제가 뭐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외워주시는 게 차라리 편해요. 이해 자체가 하는 게, 왜냐하면 문제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냥 단순하게 뭐 1836 이런 거 외워 놓으시고, 아니면 전화번호부 같은 거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뭐 2136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외워주시고, 플러스 2743 2743 해가지고 요런 모양 플러스 요런 모양 해가지고 그냥 감으로 일단은 외우시다가 요렇게만 먼저 암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사용하시다 보면 또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고요. 뭐 요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던지, 뭐 1836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그냥 모양을 먼저 외워주시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약에 뭐 외워주시면 이걸로도 안 외워지면 요걸로도 어떻게 또 기억을 다시 되새길 수도 있고요. 꼭 요런 방법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그냥 외우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냥 외워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18이라는 건 저단측의 어떤 증발기고요. 36도 고단측의 그냥 증발기처럼 보이죠? 증발기라고 치고요. 그래서 무조건 위에는 그냥 뭐 증발기 같은 선,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1과 43이 들어가죠. 이 1과 43이 들어갑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여기는 저단측, 여기는 고단측이라고 보시고요. 두 개를 이제 플러스 하는데, 일단은 무조건 압축기 토출해서 흡입을 뺀 거 일단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36이랑 27, 저단측은 여기 중압에서 짧은 구간, 고단측은 중압에서 넓은 구간, 그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자신만의 방법으로.